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기 돌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 상담, 코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기 돌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돌봄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책, 바로 이 책, 자기 돌봄 안내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을 진짜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기 돌봄 안내서 이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괜찮아요. 예, 어떤 분이든지 모두 환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읽어주시면 네, 더 감사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책을 못 읽으셨다면 지금부터 같이 읽으시면 되고, 읽으셨다면 읽으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자기 돌봄 안내서의 파트 1, 첫 번째 파트죠. 파트 1에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무엇이냐? 바로 왜 자기 돌봄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죠. 나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답을 좀 찾아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의 답을 고민을 하고, 스스로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뭐 코칭이나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났던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첫 질문에 나를 왜 돌봐야 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 더 나의 실행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질문으로 왜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할까요? 네. 아마 각자마다 떠오르는 답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약간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대 때, 어렸을 때 집이 조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진학을 하지 못했고, 몇 년간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모아서 이제 조금 늦게 남들보다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20대 내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한테 해야 돼, 뭐뭐를 해야 돼, 이거를 꼭 해내야 돼, 뭐뭐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강요 혹은 당위성만을 저 스스로한테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이렇게 벽을 치고 자신을 많이 아끼지 못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이 가엾기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다그쳤을까? 그때 왜 그렇게 조금의 여유 있는 삶을 갖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30대가 넘어서 마음 공부 또 이런 것들,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상담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혹은 뭐 가족을 부양하느라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뭐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집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저를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원할 때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자기 돌봄이거든요. 그러면 나 스스로 정말 자기 돌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책 내용을 조금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책 속 내용에서 사실 책 페이지가 챕터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뭐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짧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이들 책 읽는 거
즐겨하지 않으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책 자체가 가볍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책 내용이 너무 길면 또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쫓아가기가 좀 벅차기도 한데 아예 짧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질문에 좀 머물러 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짧게 구성을 했는데 그 페이지 안에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16페이지예요. 지금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책을 좀 펼쳐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6페이지 중간 부분 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불안해하며 삽니다. 틀릴까봐, 또 실패할까봐, 남과 다를까봐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선택이나 도전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대로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아가게 만들죠.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정보들, 전문가들의 조언, 사회의 규정, 가족들의 기대, 타인과의 비교 등 나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불안이 커지니까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어 멘토를 찾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주는 답을 따라갑니다. 분명 내 삶인데 그 안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대로 따라가는 삶을 진정한 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그 단락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를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불안함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설계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좀 극복해 가는 게 나를 돌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즉, 중심을 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불안감, 두려움을 좀 떨쳐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자기 돌봄은, 어떤 시선과 관점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타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불안을 좀 버리고 나의 자기 돌봄을 통해서 내가 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핵심적인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질문도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혜의 공간을 통해서 책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라고 해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질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이 20페이지의 세 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안이나 걱정은 무엇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방해하는 어떤 불안, 걱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그런 걸 가로막으세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의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어떤 일들은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나의 어떤 자기 돌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볼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내가 채울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남을 돌보거나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돌보는 건 계속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를 짜내서 누군가를 돌보고 혹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지속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내가 자기 돌봄을 함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지? 그거를 좀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 안에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나눠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다섯 번째, 5번 질문이에요. 나를 돌봄으로써 나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까지는 나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부터 나를 돌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잘 돌보게 됐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나는 어떻게 변화할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자기 돌봄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치열하게만 살았어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치열하게만 열심히만 사는 건 저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치열하게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서 어떤 뭐 성과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이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것이 그때 일을 더 할 걸. 그때 좀 돈을 더 벌 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밀어냈을까? 막 계속 푸시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나를 좀 편히 좀 둘 걸. 나를 좀 스스로 이해할 걸.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잘 돌보게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그려보신다면 아마 더 책에 빠져들 수 있으실 거고 또 그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책에 대한 첫 번째 챕터였어요. 나를 왜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 또 그 뒤에 치유와 성장의 공간에 등장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마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의 사례 또 제가 만났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찾으시다 보면 막막한 순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저희 댓글에 혹은 제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